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리의 철학자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어떻게 노숙자에서 유튜버가 됐는지 말이죠.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73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공원 벤치, 이곳이 5년 전 제가 잠을 잤던 곳입니다. 추운 겨울밤, 신문지를 덮고 떨며 잤던 그 벤치. 하지만 그보다 10년 전, 저는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채였죠. 어떻게 건물주가 노숙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노숙자가 7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됐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저는 67세였습니다. 그때 저는 강남에 소형 건물 3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20평짜리 작은 건물들이었지만 강남이라는 위치 덕분에 월세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약 6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왔죠. 어떻게 그 건물들을 갖게 됐냐고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30대에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일했어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의류 수입업을 했죠. 큰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아내도 옷가게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우리 부부는 검소하게 살았어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오직 저축만 했습니다. 왜요? 노후를 대비하려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2000년대 초반에 강남에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당시에는 큰 투자였어요. 은행 대출도 받았죠. 그런데 그 건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2년 만에 2배가 됐어요.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그 믿음이 생긴 거죠. 저는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서 두 번째 건물을 샀습니다. 그것도 올랐어요. 2008년 세 번째 건물을 샀습니다. 당시 제 자산 가치는 약 50억 원이었어요. 대출이 30억 정도 있었지만 월세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아내랑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아내는 옷가게를 정리하고 우리는 그 월세 수입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죠. 철수야, 너 참 잘 살았다. 건물까지 있으니 부럽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평생 열심히 산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추락은 시작됩니다. 2012년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알게 된 친구였는데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었어요. 철수야, 나 좋은 정보 있는데 너도 같이 할래? 무슨 정보? 지방에 개발 예정지가 있어. 거기 땅 사놓으면 5년 안에 10배는 오를 거야. 저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건물 월세로 충분해. 더 이상 욕심 안 부려. 하지만 그 친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너 지금 월세로 600만 원 받잖아. 근데 이 투자 성공하면 한 달에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 생각해봐. 완전히 다른 삶이야.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자식들한테 용돈도 더 줄 수 있고 손주들 학원비도 대줄 수 있고 아내한테 해외여행도 보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이런 투자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우리 지금 충분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건 확실한 정보야. 정부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위험해요. 우리 나이에 무리할 필요 없어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건물 한 채를 팔았어요. 15억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지방의 땅을 샀죠. 친구가 소개해준 그 개발 예정지요. 평당 50만 원이었어요. 3만 평을 샀으니 5억이 딱 들어갔습니다. 5년만 기다리면 평당 500만 원은 된대. 그럼 150억이야. 저는 흥분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손이 떨렸어요. 기대와 설렘으로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이제 우리 인생 달라질 거야.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한 꿈을 꿨어요. 150억을 손에 쥐고 자식들한테 각각 30억씩 나눠주고 손주들 유학도 보내주고 아내와 세계 여행을 다니는 꿈. 하지만 그건 꿈으로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개발 계획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직도 시작 안 하지? 친구한테 전화했죠. 야, 개발이 왜 안 시작돼? 곧 시작한대. 조금만 기다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방의 그 땅을 보러요. 가보니 허허벌판이었어요. 개발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물어봤죠. 여기 개발 계획 있나요? 개발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여기는 원래 농지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개발 계획이 없다잖아. 뭐? 그럴 리가. 내가 확인해 볼게. 며칠 후 친구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내가 속았어. 그 개발 정보가 가짜였대. 나도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였거든.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당신 뭔가 잘못됐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 땅을 팔아야 하나? 알아보니 그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농지일 뿐이니까요. 억지로 팔려면 평당 10만 원에도 안 팔린다고 했습니다. 15억을 투자한 땅이 3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안 돼, 기다리면 오를 거야. 언젠가는 개발되겠지.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어요. 2015년,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허허벌판이었어요. 그 사이 제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건물이 두 채 남아 있었는데 대출 이자를 갚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월세 수입으로는 이자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나갔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웠죠. 월세 수입이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다시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한 달에 500만 원이었어요. 적자였습니다. 저는 남은 건물 한 채를 더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으로 대출을 일부 갚았지만 여전히 15억의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건물 한 채, 그것마저 대출이 10억이나 있었죠. 월세 수입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제 저축을 깨기 시작했어요. 4달 부족한 이자를 저축에서 메웠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이자가 3개월째 연체됐습니다. 건물을 경매에 넘기겠습니다. 경매.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건물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됐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대출을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었어요. 아니, 빚이 남았습니다. 5억. 보증을 서준 지인들이 대신 갚은 돈이었어요. 저는 무일푼이 됐습니다. 아니, 빚쟁이가 됐어요. 그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살던 집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그마저도 팔았습니다. 5억에 팔렸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2016년 저는 70살이 됐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50년을 일해서 모은 재산 모두 사라졌어요. 아내와 저는 원룸을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죠.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괴로웠어요. 밤마다 아내가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제 욕심 때문에 날린 거니까요. 2017년 가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비가 엄청났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빚을 졌어요.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제발 좀 빌려주세요. 아내가 아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줬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어요. 3개월 후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자식들이 돈을 보탰지만 그마저도 부족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원룸 월세도 못 냈어요. 3개월 연체하니 집주인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나가주세요. 제 짐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 사진.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됐어요. 처음 며칠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건물을 세 채나 가졌던 내가 지금 서울역 바닥에 앉아 있다니. 추웠습니다. 12월에 서울은 매서웠어요. 저는 근처 교회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줄을 서서 국밥 한 그릇을 받았죠. 그 줄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밤이 되면 서울역 대합실에서 잤어요. 벤치에 누워서 신문지를 덮고 가끔 역 직원이 와서 깨웠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어요. 공원 벤치, 지하도, 운의 시간, 찜질방. 하루 5,000원이면 찜질방에서 잘 수 있었는데 그 돈조차 아까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리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피해갔습니다. 노숙자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끔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동량을 받는구나. 하지만 그 동전으로 빵을 샀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욕심이 문제였을까? 운이 나빴던 걸까? 수없이 많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샌드위치 1개와 우유 1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어요.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친절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친절했나? 솔직히 아니었어요. 저는 건물주였을 때 노숙자를 피해 다녔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까이 가지 않았죠. 내가 그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 나는 진짜 행복했나? 건물 3채를 가졌을 때 저는 불안했어요.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월세 600만 원을 받았을 때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 욕심이 저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만족할 줄 몰랐어. 그게 제 문제였어요. 어느 날 같은 노숙자 한 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우울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이 꼴이 됐는데. 맞아요. 근데 형님, 우리 이미 바닥이잖아요.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게 무슨. 바닥이 있어야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바닥이야. 더 떨어질 데가 없어.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71살, 노숙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2018년 여름, 저는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에어컨도 나오는 시원한 곳이었어요. 저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졸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심심해서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철학책이었어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빠져들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계속 책을 읽었어요. 철학책들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동양 철학도 읽었습니다. 노자, 장자, 공자.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소유가 행복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구나. 6개월 동안 100권이 넘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사서가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매일 오시네요. 무슨 책 읽으세요? 철학책이요. 와, 대단하세요. 철학 공부하세요. 공부할 것까지는 그냥 읽어요. 할아버지 책 읽는 모습 보기 좋아요. 진지하게 읽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준 느낌이었어요. 그 사서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가끔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가 뭐예요? 저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줬어요. 같은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그 삶을 긍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오, 할아버지 진짜 잘 아시네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한테도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지식을. 그날 밤 공원 벤치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는 없을까? 그런데 어떡해요? 저는 노숙자인데. 2019년 봄, 우연한 기회가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는 공지를 봤어요. 저는 신청했습니다. 무료였거든요. 한 달 동안 매주 2번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에 누구나 영상을 올릴 수 있다고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수익도 내고 계세요. 구독자가 많으면 광고 수입도 생기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72살 노숙자가? 하지만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복지관에서 중고 스마트폰 1대를 얻었습니다. 기부받은 물건이었죠. 그 스마트폰으로 저는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제 얼굴에 대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72살 노숙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요. 3분짜리 영상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거리의 철학자. 영상의 조회수는 7회.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소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건물을 3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자유롭습니다. 조회수 12회. 세 번째 영상. 욕심에 대하여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평생 불행합니다. 조회수 25회.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영상을 올렸습니다. 30개의 영상. 구독자는 50명이 됐습니다. 적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어느 날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저는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걸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철학 이야기, 인생 이야기, 제 경험다. 3개월이 지나자 구독자가 500명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5,000명, 1년이 지나자 5만 명. 믿을 수 없어요. 2020년 저는 74살이 됐고 구독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약 1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월세방을 얻을 수 있었어요. 2년 만에 거리를 벗어난 겁니다. 고시원이었어요.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 하지만 제겐 궁전 같았습니다. 지붕이 있고 문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나 다시 시작하는구나. 유튜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20만, 10만, 10만. 2021년 구독자가 70만 명을 넘었어요. 월 수익은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는 더 넓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카메라와 조명도 샀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저는 출연했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건물주였던 과거, 욕심으로 인한 몰락, 노숙자 생활, 그리고 유튜브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 방송이 나간 후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저도 힘들었는데 할아버지 보고 용기 얻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74세 유튜버라니. 할아버지 말씀 하나하나가 인생 수업이에요. 저는 매일 댓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022년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른에 배운 인생 거리의 철학자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인세가 들어왔습니다. 몇 천만 원. 저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자식들한테 찾아갔습니다. 미안했다. 아빠가 너무 못났었다.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 저는 73살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72만 명. 매달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가 그리울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다시 일어섰어. 늦었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갑니다. 여전히 책을 읽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만족할 줄 아세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이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한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40대인데 사업 망하고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저는 영상으로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잠들 때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 후 그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할아버지 말씀 듣고 다시 힘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게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서울역에 갑니다. 그곳에서 노숙자 분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도시락도 나눠드리고 제 경험담도 들려드리죠. 저도 여러분처럼 여기서 잤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한 달에 한 번 저는 유튜브 수익의 일부를 기부합니다. 노숙자 쉼터예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돌려줄 차례니까요. 11부 깨달음의 공유. 요즘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유의 환상에 대해서요. 저는 건물을 세 채 가졌을 때 제가 그 건물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이 저를 소유하고 있었죠. 월세 걱정, 대출 걱정, 시세 걱정. 저는 건물의 노예였어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 삽니다. 소유한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한 젊은 구독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20대인데 벌써 집이 부담스러워요. 30년 대출받아서 집 샀는데 이게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집이 당신을 소유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집을 소유하세요. 집 때문에 불행하면 그건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또 다른 구독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필요한 건 소유하세요. 하지만 소유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적절히 가지고 만족하는 게 행복입니다. 제 영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듣고 퇴사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 보고 미니멀리즘 시작했어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제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구독자들이요. 매일 댓글로 소통하고 가끔은 오프라인 모임도 가져요. 작년에는 거리의 철학자 북토크를 열었습니다. 100명이 왔어요. 그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후회되지 않으세요? 건물주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후회돼요.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아내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청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른에 유튜브 시작하는 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엄청.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최소한 시도는 했으니까. 그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도전해볼게요. 그날 북토크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할아버지, 인생 선배로서 존경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들이 제게는 보물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학생들에게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200명의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재기에 대해서.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니 할아버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하반전이 상반전보다 더 의미 있다는 걸. 에필로그. 오늘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5년 전 제가 잠을 잤던 그 벤치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노숙자가 아니라 유튜버, 거리의 철학자로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구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벤치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5년 전 제가 잠을 잤던 곳이에요. 그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어요. 행복하게.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감동이에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70에도 80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영상을 마치고 저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다시 일어섰어. 우리가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내가 답하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당신. 저는 눈물을 훔치며 걷습니다. 앞으로 제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5년, 10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의미 있게 살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 그게 73 유튜버, 거리의 철학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서울역에 갑니다. 그곳에서 노숙자분들을 만나 도시락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말할 겁니다. 저도 여기서 잤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삶의 목적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그게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모든 걸 잃었던 70대 노인, 거리에서 자며 절망했던 노숙자, 그리고 지금 12만 구독자에게 사랑받는 유튜버. 제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실패가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겁니다. 바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짜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철학자 김철수. 73세 나이에 7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진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삶의 의미에 있다고. 오늘도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를 전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으로 새겨집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